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혹은 들판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정적 속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쉬어 보세요. 마치 먼 우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분한 기운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자,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지금 그곳은 몇 시인가요? 저와 함께 이 신비로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암흑 물질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마치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폭포를 찾아가는 탐험가처럼 우리는 그 실체를 파헤치려 합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입자들부터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전자기력으로 인해 빛을 내고, 강한 핵력으로 원자핵을 묶어두며 약한 핵력으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암흑물질은 이 모든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중력이라는 힘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뿐이죠. 이것은 암흑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놀라울 만큼 경이로운 장소입니다. 찬란한 빛을 내는 별들과 거대한 나선형을 그리며 춤추는 은하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죠.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 모든 빛나는 존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빛을 내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직접 마주한다면 아마도 살아남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 암흑 우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의 입자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즉 UMP라고 불리는 가상의 입자입니다. 이 이름은 그 자체로 그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텔레비엠피는 질량이 무겁지만 일반 물질과는 아주 약하게만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우리 몸을 통과하지만 아주 가끔은 우리 몸의 원자 중 하나와 충돌하여 그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WIMP가 우주 탄생 직후의 뜨거운 수프와 같은 상태에서 생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시의 높은 밀도와 온도 덕분에 WIMP들은 서로 충돌하고 쌍소멸하면서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양만큼만 남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았고 그 빛나는 점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우주가 완벽한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그 원들의 운동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별들은 신성한 존재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조화로운 음악과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아름다움을 지탱하는 거대한 빈 공간, 즉 어둠의 존재를 감각적으로만 느꼈습니다. 밤하늘의 고요한 별과 별 사이의 무한한 간극,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암흑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엑시온이라는 훨씬 더 가벼운 입자입니다. 이 입자는 림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빛과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마치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처럼 우리 주위에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죠. 일부 과학자들은 엑시온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부드러운 양탄자처럼 존재하며 이들이 모여 암흑 물질의 거대한 헤일로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바엠피와 엑시온 외에도 미니 윈프, 한마셋, 스테라일 중성미자 등
수많은 가설적인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암흑 물질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입자 물리학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공통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과학자들은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빛을 내는 별과 은하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죠. 그리고 1930년대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코마 은하단이라는 거대한 은하들의 무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은하들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 즉 빛을 내는 별들만으로는 서로의 중력에 의해 뭉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펭기가 너무 빨리 돌아서 스스로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죠. 츠비키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은하단 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미지의 물질을 암흑 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우주를 지배하는 미지의 그림자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지의 입자들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정교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실험실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과 같은 잡음을 피하고 오직 암흑 물질 입자가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희미한 신호만을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논 원소를 가득 채운 거대한 탱크 영하의 극저온으로 냉각된 결정체 등 다양한 종류의 탐지기들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한 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탐지기들은 마치 우주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는 것처럼 아주 희박한 충돌 신호라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츠비키의 주장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아이디어를 너무나 급진적이라고 생각했죠. 보이지 않는 물질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니 이는 당시의 물리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았죠.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 그의 아이디어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197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비는 나선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계처럼 은하의 중심부에 가까운 별들은 빠르게 돌고 바깥쪽의 별들은 느리게 돌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치 팽이의 중심이 빨리 돌고 가장자리는 느리게 돌듯이 말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흑 물질 입자를 직접적으로 검출하는데 성공했다는 확실한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흥미로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WEMP나 엑시온과 같은 입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가 암흑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상호작용의 부재 자체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은하의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조차 중심부의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현상은 마치 은하 전체가 거대한 투명한 원반 위에서 똑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역시 츠비키가 제안했던 것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는 물질, 즉 별과 가스만으로 은하가 이루어져 있다면 바깥쪽 별들은 중력이 부족해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튕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은하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라루비는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이 은하의 약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츠비키의 암흑 물질은 이제 단순히 은하단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은하를 감싸고 있는 보편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의 총 질량 에너지 밀도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의 5%보다 훨씬 더 큰 수치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보다 조연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심지어 그 영화의 결말을 좌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우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별들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은하들은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암흑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의 도움으로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이 거대한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보는 물질과 별들만을 우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주의 진정한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빛과 상호작용하며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이런 일반적인 성질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대본을 수정하는 작가처럼 오직 중력이라는 힘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는 물리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암흑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존재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은 마치 빵 반죽 속에 있는 건포도들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서로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팽창이 단순한 팽창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주를 밀어내는 것처럼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지의 힘,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최종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암흑 에너지의 양과 특성에 따라 우리 우주가 맞이하게 될 세 가지 가능한 종말 시나리오를 탐험할 시간입니다. 마치 숲속의 세 갈래 길처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암흑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미지의 존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밤의 꿈처럼 우리는 그 실체를 잡으려 손을 뻗지만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안개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차가운 그림자가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탐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빅 프리즈, 즉 대동원계인 자원의 시나리오는 대동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발생합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가속 팽창할 것이고 결국 은하들은 서로 너무 멀어져서 더 이상 중력적으로 묶여 있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계의 별들은 언젠가 모두 연료를 소진하고 빛을 잃을 것입니다. 우주는 점점 더 차갑고 희박하며 어두워질 것입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밤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처럼 거대한 공허 속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아무런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 정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여 엔트로피가 극대화되는 연력학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주의 모든 것은 무질서의 상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은하단 속의 은하들은 이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거대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사위는 겉보기에는 무작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한 질서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움직이듯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빅립, 즉 대분열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해질 경우 발생합니다. 이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중력의 힘을 압도하고 우주의 모든 것을 찢어 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하단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는 개별 은하들이 흩어지고
별들 간의 중력적 결합이 끊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태양계와 지구, 심지어 원자 자체까지도 암흑 에너지의 힘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고무줄을 끝없이 늘리는 것처럼 우주라는 직물이 한계점을 넘어 찢어지는 파국적인 종말입니다. 모든 것은 미세한 입자로 분해되어 우주를 떠돌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우주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마치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험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암흑 물질이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내는 별과 가스를 관찰함으로써 우주를 시각화하지만 암흑 물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동굴에 들어갔을 때 빛을 비추는 곳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전등이 비추는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보고 동굴의 형태를 유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빅 크런치 즉 대수축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약해지거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 중력이 다시 우세해질 경우 발생합니다. 우주의 팽창은 멈추고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은하들은 서로를 향해 달려들 것이고 우주는 처음에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치 빅뱅의 반대 과정처럼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는 종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새로운 빅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순환 우주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가속 팽창은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고정되어 있는지 혹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미래, 즉 우주의 종말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론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은하회전 곡선입니다. 앞에서 베라 루빈의 연구를 이야기했었죠. 은하의 바깥쪽 별들이 중심부의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는 사실은 그곳에 우리가 보는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암흑 물질 헤일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은하라는 밝은 구슬을 거대한 투명한 구름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암흑 물질 헤일로는 은하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며 은하가 너무 빨리 회전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대한 중력의 닷 역할을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선 은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암흑 물질이 우주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들은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는 빅 프리즌, 즉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고 차갑게 식어가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한한 공간 속의 고독한 존재라는 다소 쓸쓸한 감정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우주라는 경이로운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어쩌면 우주의 최종 운명은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느끼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의 지도는 은하의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스케일로 확장됩니다. 은하들은 서로 뭉쳐서 은하단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은하단들은 다시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우주 그물망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우주 거미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물망의 마디에 해당하는 곳에는 은하단들이 모여 있고 그 실에 해당하는 곳에는 은하 필라멘트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는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암흑 물질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암흑 물질이 어떻게 중력의 힘으로 뭉쳐지고 점차 커져서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가 우주라는 거대한 천 위에 실을 엮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반짝이는 별들입니다. 그들은 수억 년 전 혹은 수십억 년 전의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빛이 탄생하기 이전 우주가 아직 아주 어리고 뜨거웠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마치 한 아이의 아주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진들은 희미하지만 우주의 과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첫 번째, 초상화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속에 숨겨진 암흑 우주의 흔적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우주에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은하와 은하단 같은 복잡한 구조들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주는 훨씬 더 균일하고 별들은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즉, 암흑 물질은 우주 구조에 뼈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철근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과 은하들은 그 철근 위에 덧입혀진 장식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별들만을 보며 우주를 상상했지만 사실 우주의 진정한 형태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줄여서 CMB라고 부르는 이 빛은 우주가 탄생하고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방출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주는 너무나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빛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불투명한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충분히 식자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 순간 빛은 비로소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CMB입니다. 이 빛은 마치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진 순간의 사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어떻게 처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우주 탄생 직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 이후에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암흑 물질은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은 일반 물질과 달리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암흑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입자, 예를 들어 윈프나 엑시온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입자들은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MB는 우주 전체에 걸쳐 거의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초기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균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정밀한 탐사 위성을 통해 CMB의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 즉 작은 요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매끄러운 수면 위로 아주 미세한 잔물결이 일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온도 요동은 우주 초기 물질의 밀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밀도가 아주 미세하게 높았고, 이 밀도 차이가 바로 훗날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하는 시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아직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윈프나 엑시온 같은 미지의 입자를 직접적으로 검출하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소들은 거대한 지하 실험실을 건설하고 초정밀 탐지기를 사용하여 우주에서 날아오는 희미한 암흑 물질 입자를 포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암흑 물질은 너무나 희미하고 일반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암흑 물질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암흑 물질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과학적 사실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과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암흑 물질의 본질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남긴 중력의 흔적을 따라 그 존재를 추론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CMB의 온도 요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가 보는 일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CMB의 요동 패턴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관측된 패턴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 질량의 약 27%를 차지하는 차가운 암흑 물질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약 68%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CMB는 우리에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비율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마치 사진 한 장을 보고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모두 파악하는 것과 같았죠.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는 빛나는 별들로 가득한 지도가 아니라 거대한 암흑의 강과 산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지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완성하는 날, 우리는 우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주 탄생 직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때 암흑 물질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력의 힘으로 뭉쳐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씨앗들 위로 일반 물질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최초의 별과 은하들이 탄생했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우주는 균일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물들은 암흑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빛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만질 수 있고 온기를 느끼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별들까지 이 모든 것은 바리온이라고 불리는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빛나는 존재들을 합쳐도 우주의 극히 일부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우주의 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 암흑 물질의 힘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숨겨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CMB의 패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리학적 현상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예측과는 다른 이상한 패턴들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CMB가 우리에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의 첫 번째 사진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암흑 물질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마치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폭포를 찾아가는 탐험가처럼 우리는 그 실체를 파헤치려 합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입자들부터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전자기력으로 인해 빛을 내고 강한 핵력으로 원자핵을 묶어두며 약한 핵력으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암흑 물질은 이 모든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중력이라는 힘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뿐이죠. 이것은 암흑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주의 모든 것은 무질서의 상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은하단 속의 은하들은 이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거대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 사위는 겉보기에는 무작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한 질서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움직이듯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의 입자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즉 WIMP라고 불리는 가상의 입자입니다. 이 이름은 그 자체로 그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WIMP는 질량이 무겁지만 일반 물질과는 아주 약하게만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우리 몸을 통과하지만 아주 가끔은 우리 몸의 원자 중 하나와 충돌하여 그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WIMP가 우주 탄생 직후에 뜨거운 수프와 같은 상태에서 생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시의 높은 밀도와 온도 덕분에 WIMP들은 서로 충돌하고 쌍소멸하면서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양만큼만 남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우주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마치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험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암흑 물질이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내는 별과 가스를 관찰함으로써 우주를 시각화하지만 암흑 물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동굴에 들어갔을 때 빛을 비추는 곳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전등이 비추는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보고 동굴의 형태를 유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엑시온이라는 훨씬 더 가벼운 입자입니다. 이 입자는 윈피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빛과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마치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처럼 우리 주위에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죠. 일부 과학자들은 엑시온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부드러운 양탄자처럼 존재하며 이들이 모여 암흑 물질의 거대한 헤일로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UMP와 엑시온 외에도 미니 윈프, 스테라일 중성 미자 등 수많은 가설적인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암흑 물질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입자 물리학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공통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론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은하회전 곡선입니다. 앞에서 베라 루빈의 연구를 이야기했었죠. 은하의 바깥쪽 별들이 중심부의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는 사실은 그곳에 우리가 보는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암흑물질 헤일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은하라는 밝은 구슬을 거대한 투명한 구름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암흑물질 헤일로는 은하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며 은하가 너무 빨리 회전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대한 중력의 닷 역할을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이고 하나의 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선 은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암흑물질이 우주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지의 입자들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정교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실험실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과 같은 잡음을 피하고 오직 암흑 물질 입자가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희미한 신호만을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논 원소를 가득 채운 거대한 탱크 영하의 극저온으로 냉각된 결정체 등 다양한 종류의 탐지기들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한 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탐지기들은 마치 우주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는 것처럼 아주 희박한 충돌 신호라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의 지도는 은하의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스케일로 확장됩니다. 은하들은 서로 뭉쳐서 은하단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은하단들은 다시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우주 그물망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우주 거미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물망의 마디에 해당하는 곳에는 은하단들이 모여 있고 그 실에 해당하는 곳에는 은하 필라멘트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는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암흑 물질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암흑 물질이 어떻게 중력의 힘으로 뭉쳐지고 점차 커져서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가 우주라는 거대한 천 위에 실을 엮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흑 물질 입자를 직접적으로 검출하는데 성공했다는 확실한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흥미로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WEMP나 엑시온과 같은 입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가 암흑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상호작용의 부재 자체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우주에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은하와 은하단 같은 복잡한 구조들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주는 훨씬 더 균일하고 별들은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즉, 암흑 물질은 우주 구조의 뼈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철근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과 은하들은 그 철근 위에 덧이 펴진 장식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별들만을 보며 우주를 상상했지만 사실 우주의 진정한 형태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의 총 질량 에너지, 밀도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의 5%보다 훨씬 더 큰 수치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보다 조연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심지어 그 영화의 결말을 좌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우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별들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은하들은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암흑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의 도움으로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이 거대한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보는 물질과 별들만을 우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주의 진정한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어떻게 처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우주 탄생 직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 이후에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암흑 물질은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은 일반 물질과 달리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암흑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입자, 예를 들어 윈프나 엑시온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입자들은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종종 주변의 사물들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합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나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잡죠. 하지만 우주는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빛은 아주 오래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지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마치 우주의 거울을 이용하는 마법사처럼 작천한 중력 렌즈 효과라는 놀라운 현상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아직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윈프나 엑시온 같은 미지의 입자를 직접적으로 검출하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소들은 거대한 지하 실험실을 건설하고 초정밀 탐지기를 사용하여 우주에서 날아오는 희미한 암흑 물질 입자를 포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암흑 물질은 너무나 희미하고 일반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암흑 물질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암흑 물질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과학적 사실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과학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암흑 물질의 본질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남긴 중력의 흔적을 따라 그 존재를 추론할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단순히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직무를 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볼링공을 트램펄린 위에 올려놓으면 주변의 직물이 움푹 파이는 것처럼 거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는 그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이 휘어진 시공간을 통과하는 빛은 더 이상 직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휘어진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돋보기나 안경처럼 빛을 모으거나 퍼뜨리는 렌즈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는 빛나는 별들로 가득한 지도가 아니라 거대한 암흑의 강과 산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지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완성하는 날, 우리는 우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중력 렌즈 효과는 거대한 은하단과 같은 질량 덩어리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은하단은 거대한 우주 돋보기 역할을 하며 그 뒤에 있는 멀고 희미한 은하들의 빛을 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의 멀리 떨어진 은하가 여러 개의 상으로 보이거나 길게 늘어난 호 모양으로 왜곡되어 보이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이 일그러져 보이는 것이죠. 이 왜곡된 이미지는 단순한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빛을 휘게 만든 질량, 즉 중력 렌즈의 존재와 그 질량의 크기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찾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잊어버린 이름을 기억해내려 노력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퍼즐 조각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퍼즐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주를 묶어두는 거대한 힘의 근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암흑 물질을 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작은 입자들을 찾기 위한 거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중력 렌즈 효과를 역으로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분포를 추론합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은하들의 왜곡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은하단이 얼마나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총 질량과 은하단의 밝기,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과 가스의 질량을 비교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계산된 총 질량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추가적인 질량은 바로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들의 몸무게를 재었더니 총합이 무대 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배경 세트에 무게까지 포함된 것처럼 말이죠. 앞서 우리는 암흑 물질이 윈프나 액시온 같은 미지의 입자일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설들은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을 바탕으로 우주의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제시한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입자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중력 렌즈 현상 관측 중 하나는 총알 은하단입니다. 이 은하단은 두 개의 거대한 은하단이 엄청난 속도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충돌은 마치 거대한 두 개의 폭포수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장엄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충돌 과정을 관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충돌하는 은하단의 가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은 충돌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고 마찰을 일으키며 뜨거운 X선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유령처럼 아무런 충돌 없이 서로를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을 직접 탐지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 탐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양동이로 받는 것처럼 지구로 날아오는 암흑 물질 입자를 직접 포착하려는 시도입니다. 암흑 물질 입자는 일반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실험들은 매우 어렵고 섬세합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실험실을 건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그랑사소 국립연구소나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샌포드 지하연구소 같은 곳이죠. 이곳은 땅의 두꺼운 층이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차단하여 아주 희미한 암흑 물질의 신호만을 포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력 렌즈 효과, 관측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중력 렌즈 효과를 분석하여 총질량 즉 암흑 물질의 분포를 그렸고 X선 관측을 통해 뜨거운 가스 즉 일반 물질의 분포를 그렸습니다. 그 결과 두 지도는 서로 겹치지 않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암흑 물질의 질량은 충돌 후에도 은하단의 원래 위치에 남아 있었지만 일반 물질인 가스는 충돌의 충격으로 인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옷은 벗겨져 나뒹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체는 그대로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관측은 암흑 물질이 존재하며 일반 물질과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실 내부에는 제논이나 액체 헬륨 같은 물질로 가득 찬 거대한 탱크가 있습니다. 암흑 물질 입자가 이 물질의 원자핵과 아주 드물게 충돌할 경우 그 충돌 에너지가 미세한 섬광이나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초정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주 미세한 진동도 놓치지 않는 예민한 청진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암흑 물질의 직접적인 신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암흑 물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입자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중력 렌즈 효과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왜곡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계산한 질량 분포가 실제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중력 렌즈 효과를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암흑 물질의 분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그 퍼즐 조각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 조각들을 통해 암흑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형태를 조금씩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간접 탐지입니다. 이 방법은 암흑 물질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감마선이나 중성미자 같은 일반적인 입자를 생성할 때 발생하는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나 태양의 중심부처럼 암흑 물질이 밀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형 망원경으로 관측합니다. 만약 그 지역에서 암흑 물질 쌍소멸로 인해 생성된 특이한 감마선 신호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숲속에서 보이지 않는 동물들이 남긴 발자국이나 배설물을 찾아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조용한 숲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길을 비춥니다. 하지만 손전등이 비추는 길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길 양옆으로 서 있는 거대한 나무들과 그 나무들 위를 덮고 있는 무성한 나무잎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밤 공기까지 그 모든 것이 숲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손전등이 비추는 빛은 우리가 보는 은하들이고 그 빛이 미치지 않는 어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존재가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그림자가 은하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생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 가속기인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는 양성자들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서로 충돌시킵니다. 이 충돌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인 E=mc2에 따라 이 에너지는 새로운 질량, 즉 새로운 입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W와 MP와 같은 입자라면 이 충돌 과정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흑 물질 입자는 다른 입자들처럼 검출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충돌 전후의 에너지와 운동량의 불균형을 분석하여 사라진 에너지가 암흑 물질 입자에 의해 운반되었다고 추론합니다. 이는 마치 주머니에 있던 돈이 사라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추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하들은 우주를 떠다니는 거대한 섬과 같습니다. 이 섬들은 수십억 개의 별과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자의 중력으로 서로를 묶어두고 있죠. 그 중에서도 나선 은하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풍차처럼 천천히 회전하며 아름다운 나선형 팔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회전 속도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별들의 회전 속도가 느려져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심부의 별들만큼이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암흑 물질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포착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암흑 물질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물리학자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존재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암흑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우주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그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까요? 어쩌면 암흑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현상은 마치 아이들이 회전 목마를 타고 있을 때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가 중심에 있는 아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해야 하는 것과 같지만 은하에서는 모든 별들이 거의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은하가 눈에 보이는 물질 외에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추가적인 질량이 은하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암흑 물질 헤일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헤일로는 은하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끈으로 은하의 별들을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헤일로가 없었다면 은하의 별들은 회전하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우주 공간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반짝이는 별들입니다. 그들은 수억 년 전 혹은 수십억 년 전의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빛이 탄생하기 이전 우주가 넌 아직 아주 어리고 뜨거웠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마치 한 아이의 아주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진들은 희미하지만 우주의 과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첫 번째 초상화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속에 숨겨진 암흑 우주의 흔적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 암흑 물질 헤일로의 존재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은하가 별과 가스가 모여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암흑 물질의 중력이 먼저 모여 거대한 중력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 안으로 일반 물질들이 끌려 들어와 별과 은하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깊은 웅덩이가 먼저 파여야 그곳에 물이 고이듯 암흑 물질의 헤일로가 먼저 형성되어야 그 안에 빛나는 별들의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줄여서 CMB라고 부르는 이 빛은 우주가 탄생하고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방출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주는 너무나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빛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불투명한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충분히 식자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 순간 빛은 비로소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CMB입니다. 이 빛은 마치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진 순간의 사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 헤일로의 형태와 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헤일로는 완벽하게 구형이 아니라 길쭉하고 찌그러진 타원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거대한 강의 지류처럼 암흑 물질의 흐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즉 은하수 주변에도 이러한 암흑 물질의 흐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은하가 거대한 암흑 물질의 강물 속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CMB는 우주 전체에 걸쳐 거의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초기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균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정밀한 탐사 위성을 통해 CMB의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 즉 작은 요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매끄러운 수면 위로 아주 미세한 잔물결이 일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온도 요동은 우주 초기 물질의 밀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밀도가 아주 미세하게 높았고, 이 밀도 차이가 바로 훗날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하는 씨앗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암흑 물질의 흐름과 분포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암흑 물질의 본질과 기원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특정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들은 특정 방식으로 서로 뭉치고 흩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암흑 물질의 분포를 늘쳐낸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마치 물리학의 거대한 지문을 채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을 통해 우리는 암흑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MB의 온도 요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가 보는 일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CMB의 요동 패턴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관측된 패턴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 질량의 약 27%를 차지하는 차가운 암흑 물질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약 68%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CMB는 우리에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비율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마치 사진 한 장을 보고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모두 파악하는 것과 같았죠. 사실 우리는 아직도 암흑 물질 헤일로가 은하의 형성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부 연구는 암흑 물질 헤일로의 존재가 은하의 회전 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 외에도 은하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나선 은하의 아름다운 팔은 암흑 물질 헤일로의 불균일한 분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암흑 물질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주의 모든 은하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춤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그들의 그림자만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주 탄생 직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때 암흑 물질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력의 힘으로 뭉쳐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씨앗들 위로 일반 물질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최초의 별과 은하들이 탄생했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우주는 균일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물들은 암흑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종종 주변의 사물들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합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나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잡죠. 하지만 우주는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빛은 아주 오래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지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마치 우주의 거울을 이용하는 마법사처럼 중력 렌즈 효과라는 놀라운 현상을 활용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숨겨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CMB의 패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리학적 현상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예측과는 다른 이상한 패턴들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CMB가 우리에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의 첫 번째 사진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단순히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직물을 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볼링공을 트램펄린 위에 올려놓으면 주변의 직물이 움푹 파이는 것처럼 거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는 그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이 휘어진 시공간을 통과하는 빛은 더 이상 직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휘어진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돋보기나 안경처럼 빛을 모으거나 퍼뜨리는 렌즈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나무와 건물 그리고 사람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어떤 질숙지 없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를 아주 거대한 스케일로 보면 은하들은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된 놀라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주 그물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그것이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명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주에서 중력 렌즈 효과는 거대한 은하단과 같은 질량 덩어리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은하단은 거대한 우주 돋보기 역할을 하며 그 뒤에 있는 멀고 희미한 은하들의 빛을 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의 멀리 떨어진 은하가 여러 개의 상으로 보이거나 길게 늘어난 호 모양으로 왜곡되어 보이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이 일그러져 보이는 것이죠. 이 왜곡된 이미지는 단순한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빛을 휘게 만든 질량, 즉 중력 렌즈의 존재와 그 질량의 크기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0.B6 광년 이상의 거대한 스케일로 관측했을 때 은하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하들이 밀집되어 있는 은하 필라멘트입니다. 이들은 마치 우주의 실타래처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라멘트들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은하단입니다. 이곳은 수백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거대한 허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하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인 공동입니다. 이 공동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거품처럼 필라멘트와 은하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중력 렌즈 효과를 역으로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분포를 추론합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은하들의 왜곡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은하단이 얼마나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총 질량과 은하단의 밝기,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과 가스의 질량을 비교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계산된 총 질량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추가적인 질량은 바로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들의 몸무게를 재었더니 총합이 무대 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배경 세트에 무게까지 포함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우주 거물망 구조는 우주 탄생 직후의 미세한 밀도, 요동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아주 미세하게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 이 밀도가 높은 지역은 중력의 힘으로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듯이 밀도가 높은 지역은 점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모아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중력 렌즈 현상 관측 중 하나는 총알 은하단입니다. 이 은하단은 두 개의 거대한 은하단이 엄청난 속도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충돌은 마치 거대한 두 개의 폭포수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장엄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충돌 과정을 관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충돌하는 은하단의 가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은 충돌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고 마찰을 일으키며 뜨거운 X선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유령처럼 아무런 충돌 없이 서로를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모든 과정의 주역은 암흑 물질이었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일반 물질이 빛과 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력의 힘만으로는 빠르게 뭉쳐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여 먼저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암흑 물질이 먼저 모여서 거대한 중력 우물을 만들었고, 이 우물 안으로 일반 물질들이 끌려 들어와 별과 은하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력 렌즈 효과 관측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중력 렌즈 효과를 분석하여 총 질량 즉 암흑 물질의 분포를 그렸고, X선 관측을 통해 뜨거운 가스 즉 일반 물질의 분포를 그렸습니다. 그 결과 두 지도는 서로 겹치지 않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암흑 물질의 질량은 충돌 후에도 은하단의 원래 위치에 남아 있었지만, 일반 물질인 가스는 충돌의 충격으로 인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옷은 벗겨져 나뒹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체는 그대로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관측은 암흑 물질이 존재하며 일반 물질과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그물망은 눈에 보이는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근본적인 뼈대는 암흑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과정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우주에는 지금과 같은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주는 훨씬 더 균일하고 은하들은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즉, 암흑 물질은 우주 구조의 설계도이자 건축 재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위에 덧입혀진 아름다운 장식들을 보고 있는 셈이죠. 사실 우리는 아직도 중력 렌즈 효과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왜곡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계산한 질량 분포가 실제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중력 렌즈 효과를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암흑 물질의 분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그 퍼즐 조각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 조각들을 통해 암흑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형태를 조금씩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보이는 삼봉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삼봉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 미는 듯한 알 수 없는 힘을 느끼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힘이 우리가 나아가려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걸음을 더 빠르게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요? 이 기이한 상상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를 묶어두는 차가운 그림자, 즉 암흑 물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또 다른 미지의 힘,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주의 모든 것은 무질서의 상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암흑 에너지는 그 무질서를 가속시키는 힘처럼 보입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먼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팽개로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마치 풍선에 점을 찍고 풍선을 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중력이라는 끈끈한 힘이 우주를 다시 끌어당겨 팽창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주의 팽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나무와 건물 그리고 사람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어떤 질섭취에 없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를 아주 거대한 스케일로 보면 은하들은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된 놀라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주 그물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그것이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명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팀은 이 예측을 뒤집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야형 초신성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별 폭발을 관측했습니다. 이 초신성들은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표준 정우와 같아서 그들의 밝기를 측정하면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초신성들을 이용하여 우주의 팽창 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측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측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0.5억 광년 이상의 거대한 스케일로 관측했을 때 은하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하들이 밀집되어 있는 은하 필라멘트입니다. 이들은 마치 우주의 실타래처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라멘트들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은하단입니다. 이곳은 수백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거대한 허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하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인 공동입니다. 이 공동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거품처럼 필라멘트와 은하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마치 우리가 공을 위로 던졌는데 중력의 힘에 의해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미지의 반중력 에너지, 즉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름은 암흑 물질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을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약 68%를 차지하며 나머지 암흑 물질과 일반 물질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모든 별과 은하들이 우주의 지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암흑 에너지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주 거물망 구조는 우주 탄생 직후의 미세한 밀도, 요동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아주 미세하게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 이 밀도가 높은 지역은 중력의 힘으로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듯이 밀도가 높은 지역은 점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모아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암흑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라는 개념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주가 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정식은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한다고 예측했죠. 그래서 그는 이 방정식을 인위적으로 수정하여 우주를 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반중력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것을 자신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실수가 암흑 에너지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다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모든 과정의 주역은 암흑 물질이었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일반 물질이 빛과 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력의 힘만으로는 빠르게 뭉쳐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여 먼저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암흑 물질이 먼저 모여서 거대한 중력 우물을 만들었고 이 우물 안으로 일반 물질들이 끌려 들어와 별과 은하를 형성한 것입니다. 우주 상수는 마치 텅 빈 공간 그 자체에 존재하는 에너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팽창할수록 더 많은 공간이 생겨나고 따라서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설은 매우 단순하고 우아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예측에 따르면 텅 빈 공간의 에너지는 우리가 관측하는 암흑 에너지의 양보다 터무니없이 커야 합니다. 이 엄청난 불일치는 물리학의 가장 큰 미해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그물망은 눈에 보이는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근본적인 뼈대는 암흑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과정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우주에는 지금과 같은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주는 훨씬 더 균일하고 은하들은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즉, 암흑 물질은 우주 구조의 설계도이자 건축 재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위에 덧입혀진 아름다운 장식들을 보고 있는 셈이죠. 다른 가설로는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에너지, 즉 퀸테선스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가설은 암흑 에너지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통해 변해왔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에 따라 수위가 변하듯 우주의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설은 암흑 에너지의 기원에 대한 더 복잡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입자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암흑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미지의 힘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궁극적으로 우주의 최종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주가 계속해서 가속 팽창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웃 은하들을 볼 수 없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우주가 점점 더 차갑고 텅 빈 공간이 되어 간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보는 빛나는 은하들은 우주 전체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암흑 물질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에 갇혀 있는 포로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그물을 통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암흑 물질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은하 필라멘트와 공동의 정확한 형성 과정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 그물망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암흑 물질의 본질에 대해 어떤 비밀을 알려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복잡한 우주에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빛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만질 수 있고 온기를 느끼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별들까지 이 모든 것은 바리온이라고 불리는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빛나는 존재들을 합쳐도 우주의 극히 일부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우주의 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 암흑 물질의 힘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고요한 어둠을 탐험하며 그 속에 숨겨진 두 가지 거대한 수수께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은하들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중력의 닷 암흑 물질의 흔적을 따라갔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미지의 반중력 에너지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첫 번째, 초상화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 이들의 지문을 발견했고, 가장 큰 은하단들의 충돌에서 이들의 성질을 엿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암흑 물질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마치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폭포를 찾아가는 탐험가처럼 우리는 그 실체를 파헤치려 합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입자들부터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전자기력으로 인해 빛을 내고, 강한 핵력으로 원자핵을 묶어두며 약한 핵력으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암흑 물질은 이 모든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중력이라는 힘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뿐이죠. 이것은 암흑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암흑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 외에 존재하는 새로운 종류의 입자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가설을 세웠고, 지하 깊은 곳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텅 빈 공간의 에너지일까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우주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의 입자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즉 WEMP라고 불리는 가상의 입자입니다. 이 이름은 그 자체로 그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WEMP는 질량이 무겁지만 일반 물질과는 아주 약하게만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우리 몸을 통과하지만 아주 가끔은 우리 몸의 원자 중 하나와 충돌하여 그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WEMP가 우주 탄생 직후의 뜨거운 수프와 같은 상태에서 생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시의 높은 밀도와 온도 덕분에 WEMP들은 서로 충돌하고 쌍소멸하면서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양만큼만 남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고 더 정밀한 탐지기를 개발하며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책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책의 아주 작은 한 페이지를 읽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페이지는 여전히 해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우리의 존재는 이 미지의 우주를 탐험하고 그 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는 여정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엑시온이라는 훨씬 더 가벼운 입자입니다. 이 입자는 림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빛과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마치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처럼 우리 주위에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죠. 일부 과학자들은 엑시온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부드러운 양탄자처럼 존재하며 이들이 모여 암흑 물질의 거대한 헤일로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BYMP와 엑시온 외에도 미니윈프 스테라일 중성미자 등
수많은 가설적인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암흑 물질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입자 물리학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공통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와인다운. 이러한 미지의 입자들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정교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실험실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과 같은 잡음을 피하고 오직 암흑 물질 입자가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희미한 신호만을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논 원소를 가득 채운 거대한 탱크 영하의 극저온으로 냉각된 결정체 등 다양한 종류의 탐지기들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한 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탐지기들은 마치 우주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는 것처럼 아주 희박한 충돌 신호라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길고 긴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당신이 지금 머무는 곳으로 다시 한번 부드럽게 돌아와 보세요.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억 광년의 거리를 여행하며 차가운 암흑의 세계와 뜨거운 별들의 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당신에게 작은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흑 물질 입자를 직접적으로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확실한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흥미로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WIMP나 액시온과 같은 입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가 암흑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상호작용의 부재는 자체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한 이 우주가 바로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가요? 암흑 물질이 우주의 뼈대를 만들고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확장시키는 동안 이 작은 행성 위에서 우리는 삶이라는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의 총 질량 에너지 밀도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의 5%보다 훨씬 더 큰 수치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보다 조연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심지어 그 영화의 결말을 좌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우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별들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은하들은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암흑 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의 도움으로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이 거대한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보는 물질과 별들만을 우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주의 진정한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당신의 호흡 소리만이 들리는 이 순간 부디 편안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빛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만질 수 있고 온기를 느끼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별들까지 이 모든 것은 바리온이라고 불리는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빛나는 존재들을 합쳐도 우주의 극히 일부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우주의 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 암흑 물질의 힘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보는 빛나는 은하들은
우주 전체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암흑 물질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에 갇혀는 포로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그물을 통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암흑 물질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은하 필라멘트와 공동의 정확한 형성 과정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 그물망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암흑 물질의 본질에 대해 어떤 비밀을 알려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복잡한 우주에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